자, 지금부터 우리 이제 오늘 스터디 시작을 하도록 하죠. 자, 오늘 우리가 건드려 볼 쪽은 대명사 쪽이랑 형용사 관련된 쪽을 좀 건드려 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 대명사 쪽은 이제 질문의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그 대명사 파트들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따가 다른 장 몇 개 좀 캡처한 사진들을 좀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진들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나중에 제가 이 사진들을 이미지 파일로 보내는 드릴게요. 그래서 한번 읽어는 보셨으면 좋겠는데 뭐 그렇게 엄청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고 다만 문제를 푸시는 데 있어서 약간의 도움 정도만 받으실 수 있어도 저는 충분하다고 봐요. 그냥 그 정도 선으로만 여러분들이 활용을 해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선 여기부터 시작을 해보죠. 우리 해야 될 것부터. 자, 여기에 명사와 대명사 중에 우리는 지금 대명사와 관련된 쪽을 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여기에 있는 이 대명사들의 가장 기본은 사실 여기 있는 이 인칭 대명사라는 애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인칭 대명사를 체크를 해주시면서 여기에 있는 이 표를 한번 쭉 봐주시고요. 이 표를 내가 모른다라는 일이 만약에 일어났다면요. 그럼 이거는 좀 암기를 해주셔야죠. 그쵸? 이 정도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탁드려야 되는 아주 기본적인 암기. 그래서 이거는 뭔가 그렇게 크게 어려울 법한 포인트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이건 어려운 포인트까지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포인트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거 하나만 잘 좀 체크를 좀 해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자, 여기에서 주격, 소유격, 목적격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주격, 소유격, 목적격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이 애들을 조금만 체크해 주세요. 자, 여기 있는 이 주격이라는 말이 만약에 나왔다. 시험 문제에서 이 주격이라고 하는 모양의 애들이 나왔다. 이렇게 만약에 된다면요. 이 주격이라는 애들은요. 문제에서 주어의 자리에만 쓰는 애들을 주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어의 자리에만 쓰는 애들을 주격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 대명사가 나왔다라면 이건 주어라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자, 그럼 이걸 그대로 한번 더 갖고 가볼게요. 얘가 주어 자리에 쓸 수 있다라는 거는요. 이미 주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고요. 그럼 이건 무슨 얘기랑 똑같은 얘기냐면요. 이미 문장이라는 단위로 넘어왔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체크를 하나만 더 해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미 여기에는 문장의 그 덩어리라고 체크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고 여기다가 문장의 시작점이라는 말을 하나만 써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주격이라는 대명사가 만약에 여러분들의 눈에 보였다. 그러면 이 애들은요, 이미 문장이 이루어져서 뭔가 덩어리를 시작했다라고 보시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하다라고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서 여기에 있는 이 문장의 시작점이라는 이 말을 머릿속에다가 꼭 하나만 체크를 해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I, we, you, he, she, they 뭐 이런 거 있죠. it, they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목적격이라고 하는 애 있죠. 자, 이 목적격도 똑같이 체크할게요. 자, 여기에 있는 이 목적격이라고 하는 애는요. 목적어 자리에 쓴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목적어 자리라고 이렇게 써주실 수도 있었으면 좋겠고요. 하나 더 여기다가 써주세요. 목적어의 자리에 오는 것 외에 하나가 더 있어요. 얘는 전치사 뒤에도 이런 형태로 와요. 그래서 이렇게 이 애들까지 같이 체크를 해주실 수 있으면 가장 제일 좋은 가장 이상적인 형태가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에 있는 소유격이라고 하는 애는 제가 빨강색으로 좀 표시를 해드릴게요. 자, 여기에 있는 요 소유격이라고 하는 요 애 있잖아요. 얘는요 조금 결이 달라요. 얘가 명사인 것은 맞지만 명사라는 이름을 가지는 것은 맞지만 결과적으로는 얘네들은 명사라고 볼 수는 없어요. 얘네들은 명사의 이름을 그냥 가지기만 할 뿐이지 명사라고 보는 것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명사라고 보지 마시고요. 얘네들은 형용사 역할을 하는 애들이다. 형용사 역할을 하는 애들이다 라고 꼭 체크를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형용사 역할을 하는 이 애들은요 이렇게 my가 됐든 our이 됐든 your, his, her, their, its
there이라고 얘네들의 모양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이 정도는 사실 기본적인 거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수 있으면 그러면은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도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그죠? 그래서 이 애들은 같이 이렇게 좀 체크 좀 해주시고요. 자, 요 애들은 여기까지는 솔직히 쉬웠어요. 여기까지는 그렇게 어려울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소유대명사라고 하는 애 있죠. 여기 얘한테 체크 하나만 더 해주시고요. 이 소유대명사라는 애는 제가 밑에다가도 적어놨어요. 문장에서 소유격 대명사랑 이 소유의 대상인 명사를 들고 오는 경우에 합쳐져서 사용하는 대명사, 이걸 소유대명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아까 여기 위에 있었던 여기 박스를 한번 줘볼까요? 여기 위에 있었던 이 소유격이라는 애 있죠? 얘가 이렇게 이 자리에 들어와서 얘가 어떤 품사의 역할을 하는 거냐면 얘가 100% 완벽한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죠? 왜요? 얘는 형용사니까. 자,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형용사라고 하는 애는요, 뭘 하니까요? 뒤에 있는 명사라는 애를 수식하니까 이 명사를 수식을 하는데 이걸 한 단어로 합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이라고 하는 애가 만약에 있었으면요, 얘는요 합쳐져서 마이랑 어떤 뒤에 명사를 합쳐서 마인이라고 바꾸는 거고, our이라는 애가 있었으면 얘는 ours라고 바꾸는 거예요. 이런 정도의 약간의 차이들. 그래서 얘네들은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요. 자, 얘네들은 공통적으로 you라는 애는요 yours라고 이렇게 체크하는 거예요. 그는 his라고 체크하고요. 그녀의 것은 hers라고 체크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들의 것은요, theirs라고 체크해요.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돼요. it는 그대로고요. 여기 있는 theirs는 theirs 이렇게 체크해요. 자, 이 애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이 애들을 소유대명사라고 부른다고요. 자, 여러분, 소유대명사라고 부르는 애들과 소유격 대명사라고 부르는 애들은요, 전혀 다른 거예요. 그쵸?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소유대명사라는 애가 문제의 포인트가 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얘네들은요, 구분 정도는 할 줄 알아야 한다. 이게 포인트라는 거죠. 이건 상식적으로 구분이 당연히 되어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있는 것 정도는 이게 구분이 안 되고 이게 만약에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것은 그것부터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 정도는 알고 문제를 푸셔야지 그건 맞는 거예요. 이 정도는 어느 정도의 암기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하나 꼭 암기해 주시고 기억해 주셔야 되는 포인트로 꼭 잡아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요거는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 주시면 돼요. 자, 쟤네들은 실제 문제에서 한두 개 정도가 나와요. 그런데 저기에 있는 저 소유대명사라는 애가 정답이 되는 확률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소유대명사를 많이 신경 쓰실 필요까지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소유대명사를 신경 써 가시면서 이 문제를 풀어서 우리가 뭐 얻을 것이 많다면 그렇게 하겠으나 실질적으로 그렇지는 않을 거다라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는 그렇진 않을 거기 때문에 이 애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그쵸? 그러면서 이 정도의 애들은 당연하게 맞춘다라는 관점으로 갖고 가셔야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이제 한 장 넘어가 주세요. 한 장 넘어가 주시면 여기에 부정대명사라는 애들이 있어요. 맞죠? 그래서 이 부정대명사라는 애들을 하나만 좀 체크를 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 부정대명사라는 애는요. 우선 여기 부정대명사 넘어가기 전에 이 대명사 파트를 제가 따로 이렇게 다른 그 파일로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했었던 게 인칭대명사인데요. 인칭대명사 주격은 주어 자리에 온다. 뻔한 얘기죠. 소유격은 명사 앞에 온다. 왜요? 아까처럼 형용사 역할을 하니까요. 자, 목적격은 타동사나 전치사 뒤에 온다. 이 타동사라는 애가 목적을 데리고 오는 애잖아요. 소유대명사는 소유격 플러스 명사로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에 온다. 그럼 명사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요건 한 번만 살짝만 읽고 가시는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요. 자, 여기에 있는 이 부정대명사라는 애는요, 한번 조금 그 심도 있게 봐볼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여기 있는 이 부정대명사라는 애는요,
딱히 정확하게 뭘 정해놓고 대신을 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앞에 있는 애들이 원래 그냥 나와 있는 말들이 있는데 그 애들이 명확하게 잘 나오지는 않아서 그냥 뭉뚱그려서 얘네들을 표현해야 할 때 쓰는 것들을 부정대명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불특정한 것들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대명사라고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 중에서도 단수를 표현할 때는 one, 복수를 표현할 때는 some을 써요. 그런데 이 one이라는 애랑 some이라는 애 말고도요, 기타 등등들의 애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 부정대명사라고 하는 애한테는요, 이 외에도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어서 그 애들을 여러분들이 미리 좀 체크해 놓으시는 게 저는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얘네들은요, 이 외에 어떤 대명사들이 있냐면요, 원래대로라면 우리가 알고 있기로 요거 점점점을 제가 좀만 당겨서 쓸게요. 여기 있는 요 점점점이라고 하는 요 애들은요, 점점점이라고 하는 요 애들은요, 우리가 알고 있기에는 원래대로라면 형용사라고 알고 됐네요. 우리가 알고 있기에는 원래는 형용사라고 알고 있는 애들이 있는데 얘가 형용사임에도 불구하고 형용사로 직접적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간혹 대명사로 쓰이는 경우의 애들이 있어요. 형용사임과 동시에 대명사로도 쓸 수 있는 그런 애들이 있어요. 제가 몇 개만 좀 나열을 좀 해볼까요? 이미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기는 할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many라는 애가 나올 수도 있고요. much라는 애가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all 정도의 애들이 나올 수도 있고요. most, 대부분의 라는 애들이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더 나아가서 few라는 애가 나올 수도 있고요. 좀만 더 당겨서 쓰도록 할게요. few라는 애들이 나올 수도 있고요. 얘 비슷한 형태인 a few도 나올 수 있고요. little이라는 애가 나올 수도 있고요. a little이라는 애가 나올 수도 있어요. 아니면 뭐 various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고요. 여기 아까 있었던 뭐 some도 여기 있기는 했었으니까 some이라는 애가 나올 수도 있고요. 또 뭐 형용사로 every 같은 애가 나올 수도 있고요. each라는 애가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얘네들은 포인트가 이렇게 다양해요. 그래서 이 애들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실 수 있어야 되는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런 지금 제가 다양하게 많은 애들을 박스를 쳐드렸죠. 자, 원래는 형용사로 쓰는 것이 맞으나 얘네들이 이렇게 명사로도 쓰일 수 있는 두 가지의 쓰임을 다 가지는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인데요. 자, 얘네들은 둘 다 무조건 쓰는 거예요. 그 대신 이런 룰들이 있어요. 뭐냐면 many라는 형용사는요, 많은이라는 형용사로 뒤에다가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만 데리고 와요. 자, 그러면 이 many라는 애를 대명사로 썼죠. 그러면요, 얘 또한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만을 대신하는 대명사로 쓰는 거예요. 저 애를요. 자, much라고 하는 애는요, 셀 수 없는 명사만 데리고 와요, 뒤에다가. 그러면 much라는 애는요, 셀 수 없는 명사만 대신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저기 있는 all이라고 하는 애는요,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 모두에게 다 쓰는 애들이기 때문에 저기 있는 all이라는 애는요, 제가 셀 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경우의 수를 다 머릿속에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most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대부분의 라는 뜻이니까요. 자, 다음에 few라는 애는요, 셀 수 있는 명사랑만 오기 때문에 셀 수 있는 명사인데 다만 얘네들 a few나 few라는 애들을 꼭 이렇게 체크해 주세요. 얘네들은 복수라고만 무조건 체크를 해주세요. 얘네들은 무조건 복수예요. 자, 뭐 many도 당연히 복수이기도 하고요. 자, 이 few라고 하는 애는요, 거의 없는 이라는 정도의 뜻인데요. 이 거의 없다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거의 없다라는 건 결과적으로 얘기를 하면 얘네들은 셀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개가 없는 거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몇 개 없다라는 얘기가 한 개라는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복수로만 이렇게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복수로 쓰이는 거 여러분들이 체크를 한번 꼭 해놓으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쵸? 자, 그 다음 little이라는 애나 a little은 셀 수 없는 애들한테만 쓰는 거니까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 있는 various라고 하는 애는요, 여럿의라는 말이니까 얘도 복수형.
자, some이라고 하는 애는요, 셀 수 있는 애나 없는 애한테 둘 다 쓰기 때문에 꼭 복수형이라고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every랑 each라는 애들이죠. 얘네들은요, 단수형으로만 무조건 쓰죠. 자, every랑 each라는 형용사가 오면 그 뒤에는 단수의 명사만 데리고 와요. various라는 애가 형용사로 오면 뒤에는 복수의 명사만 데리고 오고요. 그쵸? 근데 저 애들을 만약에 대명사로 썼다. 그러면 many라는 저 대명사는요. 복수처럼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문제를 푸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every라는 애가 대명사로 쓰였으면요. 걔는 단수의 대명사라고 생각하셔서 이 서술어를요. 만약에 걔가 주어로 쓰였으면요. 서술어에다 s를 붙여줘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애들을 꼭 하나씩 다 체크를 해 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요 애들은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해 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요런 애들, 요런 애들, 요런 애들, 요런 애들, 요런 애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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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런 애들은 꼭 체크를 해 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이런 애들이 대명사로도 쓰인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다라는 이야기이죠. 그죠? 그래서 요게까지 같이 이렇게 체크를 해 주실 수 있으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요것이랑은 조금 다른 게 두 번째, 이렇게요. 이 other을 이용한 표현이라는 애들이 있는데요. 원래 부정대명사라는 애들은요, 우선 불특정한 걸 하나를 지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칭할 거를 지칭을 했다 이거예요. 자, 그럼 여기 지칭하는 건 좋은데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애들을 이야기할 때 other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만약에 어떤 모태솔로가 있는데 그 모태솔로한테요. 에이, 그러지 말고 다른 사람을 한 번만 좀 만나봐. 에이, 그러지 말고 딴 사람을 한 번만 만나봐라고 얘기했을 때 그 다른이라는 말을 영어로 표현하면 other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모태솔로한테는요, 다른 사람을 만나보라라는 이야기는 할 수가 없어요. 모태솔로에게는. 왜 없을까요? 비교 대상이 있어야 걔 말고 다른 사람이라는 말도 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데 모태솔로에게는 그 비교 대상인 다른 사람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맞죠? 근데 한 번이라도 연애를 한 사람에게는요, 에이, 왜 아직까지도 그 사람을 못 잊고 그래? 그 사람은 잊고, 이제 좀 다른 사람을 만나봐. 그 첫 번째 만났던 그 남자친구 혹은 그 여자친구는 좀 잊고, 이제 다른 사람도 한번 만나볼 때가 되지 않았어?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그래서 이 other이라는 애는요, 무조건 두 번째 이상의 선택을 할 경우에만 사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이미요 두 번째다라는 말에 체크 하나만 해주세요. 두 번째라는 말은요, 이미 셀 수 있는 명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셀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무슨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단수라는 개념과 복수라는 개념이 얘네들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체크해 주실 수 있으면 제일 좋다 이거죠. 이 단수라는 개념의 애들은 셀 수 있는 개념으로 이렇게 쓰인다. 그래서 얘네들은 단수와 복수라는 개념이 있는 게 이 other이라고 하는 애다 라고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금 체크를 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다 이거죠. 그쵸? 이 other이라는 애는요, 단수와 복수의 표현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애들을 이렇게 머릿속에다가 미리 준비해 놓으시는 과정은 매우 중요하겠죠? 매우 중요하겠죠, 사실. 자, 요 애들은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요. 자, 지금부터 제가 여기에다가 그냥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지금부터요. 여기에 10명의 사람이 있어요. 1, 2, 3, 4, 5, 6, 7, 8, 9, 10. 10명의 사람이 있어요. 자, 근데 지금 제가 여기에 계시는 분들 중에 모태솔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태솔로의 분에게 에이, 그러지 말고 다른 사람을 만나보라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에는 지금 이 other이라는 말을 애초에 쓸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아예 없는 거예요.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모태솔로가 아닌 분들에게는 other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상황을요. 제가 지금 여기에다가 아예 그림으로 표현을 해갖고 얘네들을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조금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우선은 제일 모태솔로였던 사람을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우리에게 지금 모태솔로의 사람이 한 명 있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어요. 제가 그 모태솔로 분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자,
지금까지 왜 남들 다 연애하는데 모태솔로로 사세요 하면서 아무나 한 명 좀 만나보시는 거 어때요? 라고 해서 여기 10명의 팬이 있는데 이 10명은 언제든지 만나자 하면 만나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서 아무나 한 번 좀 만나보세요. 다 좋은 사람이니까 라는 이야기를 제가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첫 번째 선택으로 이 1번을 골랐어요. 그랬을 때 이걸 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첫 번째 선택이니까요. 그쵸? 제가 만약에 여기서 여럿을 골랐으면요, 썸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various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10명 중에 한 5명을 골랐으면 많죠? 그럼 many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쵸? 만약에 few 정도로 표현했으면요, 10명 중에 한 2명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절대 한 명이 되지는 않는 거예요. 맞죠? 자, 이렇게 제가 만약에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첫 번째 선택은 했다 이거예요. 자, 그랬는데 만나보고 나니까 마음에 안 들어져서 헤어졌어요. 그럼 이제 1번은 나가리가 된 거예요. 그쵸? 그럼 1번 나가리가 됐고, 이제 나머지 9명 중에 한번 만나보세요. 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했다 이거예요. 나머지 9명 중에 한번 만나보세요. 라는 이야기를 했다 이거예요. 여기 나머지 9명을 한번 만나보려고 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이제 한번 만나봤으니까 이제 말고 다른 사람을 만나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거기서, 그럼 저는 그냥 2번 만날게요. 라고 먼저 2번을 찍었어요. 자, 그러면요, 이때부터는 이제 other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10명의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정확하게 찝어서요, 누구를 만나겠다라고 지금 찝고 들어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군지를요, 이미 얼굴 볼 거 다 보고 따질 거 다 따지고 얼굴 다 보고 나서 이 사람을 고른 거예요. 그럴 땐 알고 고른 거니까 더라는 말을 붙여요. 이 애들을 the other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더를 붙여서 쓰는 이러한 표현을 the other이라고 불러요. 자, 요번에는 2번을 알고 골랐던 거예요. 자, 그래서 요번에는 이렇게 알고 한번 골라서 만나봤어요. 근데 만나봤더니 생각보다 그렇게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다시 또 헤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요번에는 이제 헤어졌어요. 그쵸? 그럼 이제 두 명이 나가리가 됐어요. 요번에는 스릴을 한번 좀 나는 경험해보고 싶다라는 이상한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아무나 한 명을 골라보겠다라는 이런 참신한 생각을 만약에 하셨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자, 그러면 이제 3번부터 10번까지 8명의 사람이 남아있어요. 맞죠? 이 8명의 사람이 남아있는데 그 중에 누굴 만날지 랜덤으로 골랐어요. 그러면 저는 한 명을 아무튼 골랐는데 그럼 분명히 여기에다가 제가 other이라는 말을 가져다가 쓰기는 쓸 거거든요. 이제 이 other이라는 말을 가져다가 쓰기는 쓸 건데요. 누구를 골랐는지는 지금 제가 모르는 상태예요. 이 3번부터 10번 사이에 제가 누구를 골랐는지까지는 지금 알지 못하는 상태예요. 맞죠? 그래서 이거 알지 못한다라는 것까지는 이제 충분히 뭐 이해를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알지는 못해요. 지금 상황에서는 누구를 제가 골랐는지 그걸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3번 중에 10번, 3번부터 10번 중에 아무나 랜덤으로 우선 고르기는 고른 거예요. 그래서 제 손에 누구를 고르기는 골랐다라는 게 제 손에 지금 담겨 있기는 한데, 담겨 있기는 하지만 그게 누구인지를 저는 지금 몰라요. 담겨 있기는 하지만 그게 누구인지를 저는 몰라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여기에 있는 3번이었다. 라고 체크를 할 수는 있겠죠. 자, 여기 2번과 3번의 결정적인 차이점은요. 얘는요. 미리 알고 고른 거고요. 이 3번은요. 나중에야 이게 3번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 차이점이 있어요. 자, 이럴 땐 어라는 애를 붙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어라는 애를 붙이는 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어라는 애를 붙이는 것까지는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범위로 들어왔다. 이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다만 이 A랑 O라고 하는 애는요. 우리 모음이라고 얘기하죠. A랑 O라고 하는 애를 모음이라고 얘기하죠. 이런 모음들이 두 개가 있을 때는요. 얘네들을 붙여줄 수 없기 때문에 중간에 n을 붙여요. 그래서 another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죠? 자, 맨 처음에 2번을 고를 때는요. 알고 누군지를 골랐어요. 근데 3번을 고를 때는요.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니까 3번이었던 거지 제가 3번을 알고 고른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을 찍고 들어간 게 아니다 라고 이렇게 체크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요. 다시 헤어졌어요. 그럼 이제 4번부터 10번까지 이제 7명이 남았는데 이 중에선 이제는 한 2명 동시에 만나보세요 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4번과 5번을요. 지금 같이 미리 누군지 알고 골랐어요. 자, 그러면 우선은 여기에 있는 other이라는 말을 쓸 건데
더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어요. 왜요? 알고 골랐으니까 요번에 4, 5번에는 더를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달라진 게 있어요. 지금은 몇 명을 골랐으니까요? 복수형으로 여러 명을 골랐잖아요. 여러 명을 골랐기 때문에 여기 뒤에다가 s를 붙여줘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셨나요? 자, 요번엔 5명이 남았어요. 맞죠? 그럼 이 5명이 남았는데 5명 중에요. 랜덤으로 누군지 모르는 상태로 아무나 한번 2명 골라보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그때에는요. 요애를 붙여서 넣어볼게요. 누군지를 모르고 골랐으니까 이렇게 another 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쓰셔야 된다라는 생각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another 이라는 말을 쓰는 거는 좋은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고른 사람이 여기 6번과 7번이었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자, 그러면 이 6번, 7번은요. 여러 명을 고른 것은 맞는데 다만 나중에 고른 거죠. 미리 알고 고른 게 아니라 나중에 6번, 7번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자, 그럼 이때는 뭘 체크해 주셔야 될까요? 자, 얘네들은요. 여러 명을 골랐으니까 복수형을 붙이는데 이런 s를 붙이려면 on이라는 애는 올 수가 없어요. 그쵸? 이렇게 남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네 가지의 형태들을 other이라는 애를 이용해서 만드는 부정대명사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응용해 볼까요? 자, 8, 9, 10번 중에 아무나 랜덤으로 고르세요 하면 another이에요. 그냥 8, 9, 10번 중에 8번 고르세요. 그럼 the other이에요. 8, 9, 10번 중에 8번, 9번 2명 고르세요. 그러면 the others예요. 8번, 9번, 10번 중에 아무나 2명 고르세요. 그러면 others가 되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이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요. 나머지 3명을 쫙 다 고르세요 라고 제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8, 90을 다 고르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8, 90을 이렇게 다 고르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8, 90을 다 고르면 8, 90을 다 고르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은 맨 마지막 나머지예요. 자, 그러면 저는요. 우선 여기에다가 other이라는 말을 가져다가 쓰는 데는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맞죠? other이라는 말을 가져다 붙여 쓰는데도 어려움이 없으며 여러 명이니까 s를 붙이는 것도 좋다 이거예요. 근데요. 저는 8, 90번 중에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랜덤으로 아무나 고르세요라고 얘기했거든요. 랜덤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를 붙여야 돼요. 왜냐면 8, 90, 3명 남았는데 3명 남은 중에 아무나 랜덤으로 3명을 고르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결과적으로 8, 90을 고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 애들은 8, 9, 10을 그냥 맨 마지막에 남아있는 애들을 고를 때는요. 결과적으로 항상 무슨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면 더라는 애가 붙는 경우의 수가 생길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항상 마지막 선택지에서는 더를 붙인다. 마지막 선택을 할 때는 남아있는 애들을 싹 다 긁어 모을 때는 그럴 때는 얘를 더를 붙인다 라고 이렇게 체크해 주실 수 있으면 된다라는 얘기. 이게 other이라는 애를 이용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 갖고 밑에 한번 내려와 보세요. 자, 이렇게 제가 이런 식으로 크게 놔뒀단 말이에요. 이렇게 제가 크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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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를 놔뒀어요. 자, 이 애들로 이런 형태로 써야만 이 애들을 대명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양으로 4가지 형태 중에 하나로만 써줬어야 그래야 얘네들은 대명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형태로 쓰지 않고요. 그냥 생으로 other이라고만 썼어요. 그러면 얘는요. 형용사일 거예요. other이 혼자 독립적으로 이렇게 와버리면요. 걔는 형용사가 될 거다라는 거를 이렇게 체크해 주실 수 있으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 체크해 주시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요 애들이 부정대명사라고 하는 파트에서 굉장히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포인트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 이제 한 장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밑으로 넘어오면 제기대명사라는 애가 있는데요. 이 제기대명사라는 애는요. 이 동사의 주체인 주어와 동사의 객체인 목적어가 동일한 경우, 이 주어랑 목적어가 동일한 경우,
이 애들은 그렇게 시험 문제 엄청나게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솔직하게. 그래서 이 애들을 가지고 막 너무 고민을 하실 필요까지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너무 많이 고민을 하지는 않으셔도 되고요. 자, 요 경우 강조적 용법이라는 애가 있는데요. 얘는요, 옆에 써주세요. 대명사이면서도 부사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명사를 반복하여 강조하고 싶을 때 제기대명사를 활용한다. 얘는 강조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제거하거나 생략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 요거 한 번만 봐주세요. 자, 여기 제가 제기대명사라는 애를요, 아예 여기다가 여러분들에게 써드렸죠. 그쵸? 요거 이렇게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제기대명사라는 애를 제가 써놨는데요. 제기대명사라고 하는 애는 제기적 용법으로 여기에 있는 미스 루시디란 사람과 헐세프가 같을 때, 그리고 여기에서 강조할 때는요, 그냥 이렇게 아무데나 끼워넣는 거고요. 명사 바로 뒤뜨는 문장 끝에 위치할 수 있다 했는데요. 아니에요. 문장 끝에도 위치할 수 있지만 기타 등등으로 위치할 수 있는 자리는 무지하게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꼭 체크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관용 표현이라는 애 by oneself라는 말이 있는데 얘 혼자서, 혼자 힘으로라는 뜻. 그 다음에 여기는 for oneself도 스스로, 혼자서라는 뜻으로 얘네들 되게 많이 시험 문제에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애들이요, 이렇게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온다라는 거 하나만 그냥 알고 계시면 돼요. 그냥 그 정도면 돼요. 그래서 요거 같이 체크해 주실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 애들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요. 아, 여기에서 이제 요거 하나만 더 볼까요? 지시대명사요. 자, 여기에서요, 노스라는 애가 있는데 저 노스라는 애 적중 포인트 2번에 있는 애 한 번만 봐주세요. 이 노스라고 하는 애는요, 사람을 나타내는 대명사로 무지하게 많이 쓰여서 people과 거의 동의어로 쓰이는 경우가 무지하게 많아요. 그래서 얘를 people과 거의 그냥 똑같은 뜻이다, 그래서 사람을 나타내는 대명사다 라고 아예 people이라는 말에 동의어라고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을 해주셔도 얘네들은 그렇게 큰 문제는 생기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요 애들만 이렇게 하나 체크 살짝만 노스에만 해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노스까지 하나 체크를 했어요. 그래서 요거 같이 머릿속에다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까지 같이 이렇게 체크하고요. 이거 부정대명사는 아까 요거 봤던 거니까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거 조금 이따 요 애들은 맨 마지막에 보도록 하고요. 자, 여기 대명사 it이라는 애가 있는데요. 여기에 예전에는 비인칭 주어라는 애들이 간혹 시험 문제에 나오는 케이스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요즘 들어서 요즘의 시험들에서는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 비인칭 주어라는 애가 나오지 않고요. 여기 밑에 있는 가주어나 가목적어로 쓰는 it 있죠? 이런 애들만 체크해 주세요. 주어나 목적어가 너무 긴 경우에 대명사 it이라는 애를 활용해서 주어 목적어 자리를 채우고, 진짜 주어 목적어는요, 문장의 맨 뒤로 이동을 시키는 것, 이런 것들이고요. 자, 동사를 이용하여 만든 명사나 문장을 이용하여 만든 명사인 경우에 사용을 한다 라고 체크해 주세요. 자, 동사를 이용해서 만든 명사 이제 우리가 이미 봤다고요. 동사를 이용해서 만든 명사를 우린 뭐라고 얘기하냐면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나 동명사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문장을 이용하여 만든 명사가 종속 접속사절의 명사절이나 의문사절이라고 하는 애들인데 그 애들까지는 조금 이따가 더 한번 우리 종속 접속사절도 이미 확인은 했었으니까요. 그렇게 체크해 주실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쭉 넘어가서 형용사 파트로 한 번만 놔주세요. 자, 그리고 이 그림 한 번만 잘 봐주세요. 자, 이 그림에 제가 되게 알록달록하게 표현을 많이 해놨는데요. 자, 이 애들을 잘 보시면 전치사라는 애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 이렇게 덩어리가 돼서 전치사 구라는 덩어리를 이뤄서 얘가 뭐 형용사 부사가 돼서 이렇게 또 형용사로 가고, 이 모든 과정들을 여기다가 다 그려놓은 건데요. 그 중에 여기에 있는 접속 그 관계사라는 애 하나만 체크해 주세요. 이 관계사라고 하는 애는요, 무엇을 하는 애들이냐면요, 이 관계사라는 애는 문장을 이용해서 만드는 형용사를 관계사라고 한다라고만 하나만 체크해 주세요. 문장을 이용해서 만드는 형용사를 관계사라는 문법이라고 부른다 라고 이렇게 체크 한 번만 해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건 조금 이따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 형용사라는 애는요, 크게 두 가지의 용법이 있어요. 한정적 용법이라고 하나 부르고 서술적 용법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말을 알 필요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뿐만이 아니라 다른 공부를 하실 때도요, 저한테 제 이름을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때 단 한 번도 제 이름이 한자로는 뭐예요? 라고 여러분들이 물어보신 적은 없을걸요? 왜요? 그게 여러분들이 저를 이해하시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니까요. 여러분들이 저의 이름의 한자의 뜻을 아셔야만 여러분들이 저를 이해하시는 그런 카테고리는 아니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한정적 용법이라는 말과 서술적 용법이라는 말 또한 여러분들이 저걸 가지고 저게 무슨 말이다라는 걸 아시는 것은 그렇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 애들을 한자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이 문제를 풀어내는데 혹은 이 문법을 이해하는데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만한 포인트라고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에 절대로 저 애들에 너무 집중을 하시거나 저런 용어 자체에 집중하지 마세요. 그냥 심플하게 여기 정의 적어드렸어요.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 보충 설명하는 경우 이해를 보호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우리 그냥 진짜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금까지 수업하면서요, 얼마나 많이 여기에 있는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거나 보호 역할을 한다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했냐고요, 솔직히. 그쵸? 진짜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저게 그렇게 지금 어려워야 하는 말은 정말 솔직히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는 저 애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하시고 말면 되는 정도인 거지, 이걸 가지고 막 여러분들이 나는 이걸 몰라 라고 생각하실 법한 그러한 포인트 자체도 아니에요. 맞죠? 자, 그리고 여기 한번 보세요. 한 조각으로 이루어진 형용사는 형용사가 앞에서, 뒤에서 이렇게 명사의 앞에서 수식, 뒤에서 수식한다 라는 거 갖고 이거 우리 벌써 많이 해봤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 많이 해보신 거 여러분들이 벌써 충분히 체크하실 수 있는 포인트일 거다라고 저는 충분히 생각을 하고요. 주격보호랑 목적격보호 얘기도 충분히 많이 했어요. 자, 동사를 이용하여 만드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라는 애 한번 보세요. 자, 제가요 여기에 단일 형용사라고 하는 쪽은요, 이렇게 애초에 블러 처리를 해놨어요. 왜요? 투부정사는 무조건 투랑 동사 원형만 해도 두 조각 이상이니까 이렇게 뒤에서 수식을 할 거다라고 이거 체크하시는 거 어려운 게 있나요? 없단 얘기예요. 이거 너무나 여러분들에게 당연한 포인트로 사실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쵸?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 정도의 애들은 벌써 당연하게 여러분들이 많이 써보셨을 법한, 우리가 문제 풀 때 여러분들이랑 저랑 같이 이거 문제 풀면서 많이 접근해봤던 이미 그런 포인트들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이게 절대로 지금 어렵고 말고 할 문제는 아닐 거다라고 확신을 해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이걸 갖고 난 저거 모르는데 어려운데 라고 하시기에는요, 솔직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도 그래 맞아 솔직히 저거 많이 수업 때 했었어, 문제 풀 때 많이 했었어 라는 생각이 드실 거거든요. 자, 다음 장 넘어가 보시면요, 자 저기는 제가 준동사 중에 현재분사랑 과거분사라는 애들을 여기다 적어놨어요. 이 현재분사랑 과거분사라는 애들은요, 얘네들은 한 단어짜리가 될 수도 있고 두 단어짜리가 될 수도 있으니까 살려놓은 거고요. 자, 이 현재분사라는 애가 이렇게 주격 보호로 쓰였을 때, 이럴 때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거죠. 현재 분사가 주격 보호로 쓰이면 진행 형태. 그 다음에 과거 분사가 주격 보호로 쓰이면 수동 형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미 얘네들 형태 얘기했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그래 내가 예전에 배웠던 문법들이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실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관계사 쪽으로 한번 와보도록 하죠. 자, 이 관계사 쪽은요, 애초에 제가요 여기에 서술적 용법이라고 하는 쪽에다가요 애초에 다 블러 처리를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서술적 용법이라는 애들로 쓰이지 않고요, 항상 한정적인 용법으로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로만 쓴다라고 이렇게 체크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지금부터 얘네들을요 제가 요 위에다가 써볼게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하셨던 방식으로 한번 써볼게요. 자, 이거 되게 쬐끔하게 쓸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우셨을 때는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주어가 나오고 서술어가 나오고 목적어가 나오고 목적격 보호가 나오는 문장, 이런 문장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냥 한 두 개가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요, 이 두 개 있는 이 문장을 이용해서, 여기 있는 이 두 개의 문장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합치는 연습을 되게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이 두 개의 문장을 갖고 하나로 합쳐라 라는 그런 접근을
되게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 가정해 볼게요. 자, 여기에 있는 뭐 요 목적어라는 명사랑 여기 있는 요 목적어라는 명사 요 두 개가 있죠. 요 두 개의 명사가요. 서로 완벽하게 동일하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얘네들이 서로 완벽하게 동일하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이러한 상황에 문장들이 있는데 이 문장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두 개를 하나로 합쳐라 라고 여러분들에게 많이 얘기했던 거 있죠. 그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관계사라고 하는 포인트들이 될 건데요. 잠시만요. 이 색깔 좀만 다시 체크할게요. 요 둘이 서로 완벽하게 동일하다. 이렇게 체크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요 두 개가 이렇게 동일해요. 그럴 때 우리는 이걸 어떤 식으로 배웠냐면요. 요 밑에는 하나는 지우고 뭐하고 뭐 이렇게 해라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만 배웠어요. 근데 제가 지금부터 요 애들을 이렇게 갖고 가볼게요. 자, 둘 다 완벽한 오형식 문장이에요. 근데 이 두 개의 문장을 이용해서요. 최소한만 건드려서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합치고 싶은 상황이에요. 지금은요. 자, 그러면 두 문장을 이용해서 한 문장으로 합칠 때 얘네들을요. 가장 최소한만 건드리려면요. 한 문장은 기준으로 잡아줘서 절대 변형을 시키지 않고 나머지 둘 중에 한 문장만 조금이라도 변형을 시키는 거 있죠. 그게 최소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기준으로 잡아놓은 애들은 건드리지 않아요. 근데 얘를 건드려서 뭔가로 바꿔줘요. 이렇게 이 문장이라는 애를 변형하는 이런 것들을 문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이런 애들을 갖고 뭔가 이렇게 바꿔나가는 방법들을 얘기하는 거, 이게 문법이라고 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이 문법이라고 하는 애들은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결과적으로 명사라는 덩어리를 만들어내거나 형용사라는 덩어리를 만들어내거나 부사라는 하나의 뭘 만들어낸다고요? 이 세 개 중에 뭐가 될지는 지금은 모르지만 하나의 한 단어를 만들어내게끔 만들어주는 것을 우리는 문법이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 저 세 개 중에 무엇이 될지는 지금은 아직 모르죠. 무엇이 될지는 지금은 모르지만 이런 한 단어를 만들어주는 것 이걸 우리는 문법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문법이라고 하는 애의 정의가 이거였거든요. 그쵸? 자, 그러면 얘를 만약에 이 문장을 변형시켜서 만약에 하나의 명사로 만들었다면요. 이 명사라고 하는 애는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가 되어서 이 변형시킨 덩어리가 한 단어가 되어줘서 이 만들어진 요 한 단어라는 애가요. 이 한 단어라는 애가요. 이 윗문장으로 지금 끼어들어가 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 윗문장으로 지금 삽입되어 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두 문장을 하나로 합쳐야 되니까요. 그쵸? 그럼 요 애들이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줘야 되는 이러한 상황인데 이렇게 되어줘야 되는 상황인데 이 애들이요 명사여서 만약에 주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버리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 얘네들이 주어가 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열려버리기 시작하면 무슨 일들이 생기냐면요 얘네들은 결과적으로요 이미 완전한 오형식 문장 위에 있었던 기준 완전한 문장에다가 주어를 하나 더 넣어줘야 된다는 부담감으로 얘네들이 다가가게 될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에게는 그렇게 좋으실 법한 상황은 되지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명사를 고려하기에는 좀 힘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형용사나 부사라는 애를 생각해 봤는데 얘네들은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제가 썼던 그대로 색깔들을 써드릴게요. 자, 이 형용사랑 부사라고 하는 애들은요. 수식이라는 공통점을 가져요.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 수식이라는 애는요. 위에 원래 문장에다가 그렇게 크게 피해를 주는 그런 개념들은 아니니까 여기는 형용사나 부사라고 하는 애들은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쵸? 그럼 충분히 이것도 가능한 상황이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맞죠? 자, 그리고 그럼 이제
이 밑에 변형시킨 저 한 단어를요, 어디에다가 끼워 넣는 게 좋을까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제 해보셨을 텐데요. 때마침 여기서 이제 눈에 보인 거예요. 동일한 명사가 두 개 있었기 때문에 저 두 개를 가지고 하나로 합치겠다라는 내가 생각을 맞아 했었지라는 생각을 이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거다라는 말이죠. 그쵸? 그럼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머릿속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동일한 명사가 있었으니까 여기에 있었던 이 명사 근처에다가 끼워 넣어야 되겠다. 그러면 명사 근처에다가 끼워 넣을 수 있는 애는 형용사밖에 없겠다. 그래서 이 덩어리는 지금부터 한 단어의 형용사가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저는 머릿속에다가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러면요, 이 형용사라는 애는 룰이 몇 가지요? 두 가지요. 얘는요, 한 조각으로 이루어졌을 수도 있고요, 두 조각 이상으로 이루어졌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 문장이라는 애를 이용해서 만드는 애들인데, 문장이라는 애를 이용해서 만든 형용사가 어떤 관점으로 생각해도 제가 봤을 때는 한 조각일 가능성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두 조각 이상일 것이고, 두 조각 이상이다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요? 명사라는 애를 앞에다가 두고요, 뒤에서 이렇게 형용사가 꾸며줘야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요, 얘를 삽입을 하기로 아까 했었잖아요. 어디로요? 일로요. 이렇게 여기에 있었던 요 명사라고 하는 애의 뒤에다가 아이 아이 잠시만요. 왜 끝이가 저렇게 마음에 요 뒤에다가 끼워 넣어야 되겠다. 요 자리에다가 긴 형용사를 끼워 넣어줘야 하겠다. 그럼 이 긴 형용사는 뒤에 있으니까 뒤에서 앞에 있는 이 명사를 꾸미겠다. 이렇게 흘러 들어가게 만드는 게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애의 정의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정의는 한 번도 생각 안 하시고요. 지금부터 제가 파란색으로 체크해드리는 거 한번 봐주세요. 자, 첫 번째, 동일한 문장은 지운다. 자, 그러면요, 제가 이거 그대로 한번 붙여 넣어 볼게요. 자, 이런 애가 만약에 있었어요. 어디 있을까요? 이게 여기 있네요. 자, 이 애들을 제가 이렇게 끌고 왔어요. 우와. 자, 제가 이렇게 끌고 왔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동일한 명사가 있었으니까 이런 애들이 있었는데 이 애들을요, 그대로 가지고 이렇게 놔두되 이 애들을 어떻게 하기로 했을까요? 이 애들을 똑같은 명사였던 요 목적어를 지우자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 연습만 하셨을 거예요. 주구장창 관계대명사가 뭐가 어떻게 흘러가는 건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얘네들을 이렇게 만드시는 것부터 하셨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면요, 이 만든 것에 결과물 있죠. 얘의 결과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얘의 결과물을 제가 여기다 지금부터 써볼게요. 파란색으로. 얘는 주어 오고 서술어 오고 그 뒤에 목적어가 안 오고 목적격 보호가 와 있는 이런 목적어가 있었어야 되는데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 될 거라고요. 그쵸?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바꿔서 얘네들을 체크하셨을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여기 불완전하게 만들어진 이 얘를 가지고 또 바꿔나가는 거예요. 자, 얘가 이렇게 있었는데요. 요 애도 그대로 똑같이 복사 붙여넣기 할게요. 자, 요 애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거 쬐끔하게 쓰니까 이게 힘드네요. 요 애가 이렇게 있었는데 요 애를 그대로 여기다가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요 애를 여기다가 그대로 이렇게 데리고 왔고요. 그래서 여기에 있었던 요 덩어리는요, 여기로 이렇게 그대로 왔어요. 그쵸? 얘네들은 완벽하게 이렇게 그대로 똑같이 왔어요. 맞죠? 자, 요거까지는 좋고 이 앞에다가 뭐를 붙이라고 그러냐면요, 관계 대명사라는 애를 앞에다가 붙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이렇게 관계대명사라는 애를 붙이라고 하죠. 자, 그럼 지금부터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냐면요. 자, 여기 있는 관계대명사부터 시작해서 지금부터 이 덩어리가
한 덩어리가 되는 거. 이렇게 만드는 걸 3번이라고 이렇게만 배우셨을 거예요. 이것만 주구장창 하셨을 거예요. 자, 조금 더 해볼까요? 자, 여기에 지금 제가 지운 건 누굴 지웠어요? 여기에 있는 목적어라는 애를 지우고 만들었어요. 이 목적어라는 애를 지우고 만든 관계대명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애들은 뭐라고 부르냐면요.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불러요. 저 변형시킬 문장에서 뭘 지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자, 요 덩어리가 지금부터 뭐가 될까요? 이 한 단어가 되겠죠? 한 단어가 되어서 형용사가 되었으니까 저렇게 뒤로 가게 만들어주는 거. 이게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애의 정의인데 여러분들이 그걸 잘 모르시는 거예요. 자, 이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애는요. 이렇게 머릿속에다가 체크를 해주셔서 결과적으로 이런 동일한 애들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것이고 이러한 결과들이 그렇게 쌓이고 바뀌어서 결과적으로는 저렇게 꾸미는 긴 형용사가 된다는 걸 체크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완전히 다른 색깔 파란색으로 하나만 파란색 요 색으로 하나만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체크 하나만 더 해드릴게요. 자, 여기에 있는 요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애 있죠. 자, 얘는요. 여기 있었던 얘랑 서로 동일해요. 그럼요. 요 애들 이렇게 연결할게요. 자, 요 애들은 서로 동일하다는 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러면 얘랑 얘는요. 또 동일해요. 맞죠? 똑같은 문장을 제가 떼온 거니까요. 그러면 얘랑 얘 또한 동일해요. 자, 그러면 이 관계대명사라는 애는 결과적으로 얘가 꾸며야 되는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덩어리가 꾸며야 되는 명사 있죠. 걔랑 동일한 걸 대신하고 있는 거다라고 이렇게 체크해 주실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다가 옆에다 좀 더 써볼게요. 자, 만약에 이 여기 있는 목적어가요. 복수형 명사였어요. 그랬으면 얘도 복수였겠죠? 그랬으면 얘도 복수였겠죠? 그쵸? 그랬으면 얘도 복수형을 대신하는 거다. 이렇게 체크해 주실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거 지금 목적격이라서 그렇게 중요한 포인트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지는 않을 텐데요. 이게 목적격이 아니라 주격 관계대명사였으면요. 서술어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거기 때문에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이 덩어리까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아주셔서 관계대명사라는 애를 체크해 주실 수 있으면 오늘 스터디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이제 다음 스터디 한 번이 더 남았는데요. 그 다음 스터디 때는요, 제가 의문사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총정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어요.